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술자의 개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술자의 개입 여러 유형 중에서 편집자적 논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서술자의 개입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그때 살펴봤었는데요. 자, 편집자라고 하는 것은 작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작가와 서술자는 다른 사람이죠. 자, 작가는 글 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술자는 누구였습니까? 소설 배울 때 우리가 항상 앞부분에서 배웠던 게 서술자였죠. 소설의 서술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뭘 말하는 사람이냐 하면 소설 속에서 혹은 소설 밖에서 그 등장인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화자라고 이야기하죠. 작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간혹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술자는 엄연히 작가와는 다른 작가가 창조해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편집자라는 말은 작가라는 얘기입니다. 작가가 개입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술자와 편집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편집자는 작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가가 자신의 가치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착하다든가 뭐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뭐 악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 편집자적 논평이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편집자적 논평은 다른 시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나머지 감정의 노출과 독자에게 말 걸기, 그 다음에 서사 흐름 끊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감정 노출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노출이라고 하는 건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의 노출이라는 건 등장인물의 감정이 아니라 자, 등장인물의 감정이 아니라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3인칭 서술자의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008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가 구성이 됐습니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자, 김만중의 사씨 남정기의 일부가 선지로 제공이 됐는데 유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말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자, 감정이 보이죠. 먼저 아가 제일 두드러진 감정의 표출입니다. 자, 누구의 감정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등장했던 교시의 감정인지 아니면 사씨의 감정인지 한림의 감정인지, 자, 그 누구의 감정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감정은 서술자의 감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말이나 멀리 떠났는데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누구의 생각이냐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의 생각이 아닌 거죠. 한림의 뜻은 그 아무도 돌릴 수 없다라고 누가 생각한 거냐 하면 서술자가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 서술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서술자가 개입한 감정의 노출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유형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이거는 뭐 두드러지게 독자 뭐 관객한테 말 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서술자가 독자한테 말을 거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흥부전에 나오는 거죠. 놀부놈 거동보소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독자인 우리한테 놀부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라고 우리한테 서술자가 말을 거는 겁니다. 주로 이거는 판소리계 소설에서 주로 드러납니다. 판소리는 특히 무대하고 객석의 경계가 좀 모호하죠. 그 노래하는 사람이 무대에서 객석에 계속 이렇게 말을 거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에게 말 걸기는 주로 판소리에서 드러난다는 거. 판소리계 소설에서 주로 드러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서사 흐름 끊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전 소설에 보면 이렇게 각설이라든가 차설이라든가 뭐 다음 회를 보시라 이러면서 장면을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사의 흐름을 끊는 거는 장면 전환하고 관계되는 거죠. 한참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드라마 볼 때 뭔가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장면 전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네 가지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그 기출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 한 편을 주고 보기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관습적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기 속에 있는 내용들이 소설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디귿에 있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 마음으로 공감하고 뭐 그 동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전체적으로 고전 소설에 주로 쓰이는 여러 가지 관습적 장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하기에 꽤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있는 내용은 지금 뒷페이지에 있는 지문에는 나옵니다. 뭐 각설, 차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해당되는 내용이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이후 전개될 내용을 선전하는 문구. 다음 회를 보시라.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니은도 역시 맞는 선지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이 문제였는데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 특히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자, 누군가가 지금 말을 한 거죠.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탄이 누구의 감정이냐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서술자가 말한 것이긴 하지만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생각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하는 건 심정적 동조가 아니라 그냥 그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고전 소설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인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기억처럼 간단하게 소개를 하거나
서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뭐 각설, 차설 이런 말들이 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두면 이후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왔을 때 그 유형을 디귿처럼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서술자의 개입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